그 남자 애인도 옆에 있는데 왜 자꾸 딴 여자 다리를 봐? 젊은 시절 그런 장면 한 번쯤 목격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말이에요. 그게 꼭 그 남자의 의지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 순간 그 남자의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유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평생의 삶까지도 바꿔놓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죠. 특히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은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젊을 땐 넘치던 그것이 나이 들면 슬그머니 줄어들고 그로 인해 몸도 달라지고 감정도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젊을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든 그 호르몬이 나이 들며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에 따라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사례를 곁들여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4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며 요즘 기운이 없어요.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사해보면 어디가 딱히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럴 때 저는 늘 호르몬을 의심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는 한번 보고 잊을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자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 혼자만 보시지 말고 같이 사는 남편, 아내, 부모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호르몬은 내 몸의 이야기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를 남자답게, 여자답게 만들었던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바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근육질 몸매, 낮고 굵은 목소리, 왕성한 성욕, 강한 집중력과 추진력, 경쟁심. 이 모든 것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물론 여성의 몸에서도 소량 분비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자랑하죠. 그만큼 이 호르몬은 남자의 청춘과 체력, 그리고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테스토스테론,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을 정점으로 서서히 줄어듭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젊을 때의 절반, 70대에는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나이쯤 되면 몸의 기운이 빠지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무엇보다 성욕과 자신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엔 나도 남자였는데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 균형의 붕괴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육량 감소, 복부 지방 증가, 체력 저하, 골밀도 감소, 집중력 저하, 우울감, 성기능 장애 같은 전신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테스토스테론이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수록 짜증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지며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나는 남자 갱년기가 더 무서웠어요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테스토스테론은 운동, 수면, 식습관만 잘 조절해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경우 의학적인 보충 요법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무분별한 약 복용이나 보조제는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대표 호르몬, 바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가슴을 발달시키고 자궁과 난소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생리를 주기적으로 조절하고 뼈와 혈관 건강, 심지어 피부 탄력과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 4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과 함께 급격하게 뚝 떨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려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마다 우울해요. 갑자기 살이 찌고 뼈마디가 시려요. 이젠 눈물도 많아졌어요. 이런 증상들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 감소에 따른 갱년기 증후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얼굴 화끈거림, 안면 홍조, 불면증, 수면장애, 질건조증, 요로감염, 골다공증, 기억력 저하, 우울감,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복부 비만. 이 모든 변화가 갑자기 밀려오면 몸도 마음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일할 때 참 성격 좋단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스스로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숨만 쉬어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변화는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던 에스트로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성을 위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빠지면 전신 건강에도 큰 위험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호르몬의 퇴조기를 지나며 우리 몸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변화들을 살펴볼게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예전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이제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고 느끼시죠?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고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서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 통증이 시작됩니다. 지방이 내장 쪽에 몰립니다. 복부 비만,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까지 진행되는 분들 많아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름에 땀이 과하게 나거나 겨울엔 손발이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기분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의욕 상실이나 만사가 귀찮다는 감정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당뇨, 골다공증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갑자기가 아니라 몸이 그동안 묵묵히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못 본 거죠. 예를 들어 어느 64세 남성분은 요즘 집중이 잘 안 되고 일에 의욕이 없어요. 기억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하였고 근육량도 20대 기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르몬 저하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좋은 예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변화 중 대부분은 그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호르몬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호르몬의 변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절할 수는 없는 걸까? 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호르몬의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호르몬 생성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하루 3끼 중 1끼는 반드시 단백질 중심 식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 좋고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 호르몬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걷기만으론 부족합니다. 팔, 다리, 복부에 자극을 주는 저강도 근력 운동이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요가, 밴드 운동, 의자에 앉아 하는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 펴기처럼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명상, 산책, 수면의 질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일기 쓰기는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면을 가장 신성하게 대하세요. 호르몬은 대부분 잠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늦게 자는 습관, TV 보다가 잠드는 습관은 당장의 피로만이 아니라 호르몬의 리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어떤 병이 생기나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려야겠죠? 남성에게 흔한 호르몬 불균형 질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근육 감소증, 근감소증.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근육량입니다.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관절, 허리 통증, 낙상의 위험까지 올라가게 되죠. 2. 대사증후군. 남성 호르몬이 줄면 내장 지방이 늘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우울증, 집중력 저하.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만 사실 테스토스테론은 뇌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은퇴 후 활력이 떨어진 분들일수록 호르몬 보완이 필요하죠. 이번엔 여성에게 흔한 호르몬 불균형 질환을 볼까요? 1. 골다공증.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는 속이 비어 푸석푸석해집니다. 갑작스런 골절, 허리 굽음, 만성 요통으로 이어지죠. 2. 질건조증, 요실금. 에스트로겐은 생식기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 이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소변 자주 마렵고 속옷이 자주 젖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3. 기억력 저하, 안절부절, 불안감.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기억, 감정 안정, 수면 리듬과도 깊이 연결돼 있어 호르몬이 흔들릴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생각이 자꾸 뒤죽박죽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남자든 여자든 성호르몬이라는 건 단순히 젊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초 설계를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서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혹시 호르몬 때문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 줄어드는 호르몬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먼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보다도 먼저 바꿔야 할 건 일상입니다. 1.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깨우는 자극제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남성 호르몬을 자극해주고 여성에게도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 분비를 도와줍니다. 매일 20분 아령 들기나 스쿼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2. 잠 잘 자는 사람 호르몬이 웃는다. 수면 중 뇌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합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자고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밤샘은 젊음도 호르몬도 모두 앗아갑니다. 3. 단 음식, 술, 담배는 호르몬의 적. 당류와 알코올, 니코틴은 성호르몬을 만드는 기관고환난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비만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럼 음식은 뭐가 좋을까요? 1. 아연, 비타민 D, 단백질은 남녀 공통 필수. 굴, 달걀 노른자, 두부, 콩, 닭가슴살. 특히 비타민 D는 실내 생활 많은 시니어에게 부족하기 쉽고 테스토스테론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2. 여성에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도움. 대표적으로 콩, 들깨, 석류, 섬유질 풍부한 채소들. 이는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하면서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3. 물 많이 마시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움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동 자체가 느려져서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럼 호르몬 보충제를 먹으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진단과 혈액 검사를 꼭 거쳐야 하고 심혈관 질환, 유방암 병력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여자에게 여성 호르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활 습관,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필요시, 약물 치료. 이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웃어넘기던 사람이 이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다면 그건 게을러진 게 아니라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어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남편은 예전만큼 힘이 안 나고 아내는 자꾸 감정이 앞서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먼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위축되고 여자는 괜히 눈물이 많아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싸움이 되곤 하죠.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왜 저 사람은 달라졌지? 라는 탓하기입니다. 정답은 우리 둘 다 나이를 먹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걸 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 부모는 감정이 예민해지고 자식은 점점 거리감을 두려고 합니다. 너희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데 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이때 필요한 건 붙잡음이 아닌 놓아줌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예전엔 모임 가는 게 즐거웠는데 이젠 말수가 줄고 피로감이 앞서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위축되죠. 이건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가 사회적 에너지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이럴 땐 혼자만의 시간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루 10분 햇볕 쬐기,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볍게 걸으며 호흡 정리하기, 이렇게 나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호르몬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주는 심리 비타민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당신도 누구도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니어 건강의 진짜 시작입니다. 1. 하루 한 끼는 호르몬 밸런스 식단으로 바꾸세요. 아침 공복에는 단백질 계란, 두부, 콩류, 좋은 지방 아보카도, 들기름, 혈당 안정화 귀리죽, 보리밥, 특히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는 호르몬의 합성과 전달에 꼭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무기력해진다면 단백질보다 필수 미네랄 부족일 수 있습니다. 2. 햇볕 20분 천연 호르몬 주사.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우울감과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 시간대 햇볕은 생체 리듬을 리셋해 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잠깐 마당에 나가거나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3. 잠이 보약이라는 말 호르몬에게는 진짜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어 늦게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회복이 안 되는 이유, 바로 이 시간대의 호르몬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11시 전에 잠들기.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실천해 보세요. 4. 감정이 요동칠 땐 심호흡 3번부터.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확 올라오고 기운은 없는데 마음은 예민해집니다. 그럴 땐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심호흡을 3번만 깊게 해보세요. 이때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며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이래도 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몸속 균형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5.
작은 목표 하나 정하고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까지 모두를 자극하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체육관 X, 무릎 아프게 걷기 X, 집안에서 한 곡 들으며 스트레칭, 계단 3층까지만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작고 가볍게, 대신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당신의 호르몬, 마음의 온도에 반응합니다. 사람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나를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호르몬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집,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부부 사이, 서운함을 말할 틈 없이 쌓이는 가족관계 속에서 몸이 멀쩡할 리 없습니다. 이런 정서적 고립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세로토닌,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 급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분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도 호르몬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는 선을 그으세요. 말을 꾹 삼키고 참는 대신 그건 제 기분이 상해요. 이렇게 단호하고도 따뜻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멀어진 사람은 이젠 그만 놓아도 괜찮습니다. 감정 회복력 레질리언스는 호르몬이 회복되는 속도와도 관련이 깊어요. 잘 울고 잘 털어내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힘. 그게 가장 강한 호르몬 밸런스 유지법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따뜻했던 순간을요. 누군가 손을 꼭 잡아준 날, 다정한 인사를 건넨 순간, 그 짧은 접촉이 몸에선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그 하루를 견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는 이 순간도 아마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 조금씩 좋은 호르몬들이 흘러나오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금씩 자신을 보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한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흡, 잠, 감정, 식사, 관계 속에 있습니다. 늘 건강하게 웃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